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외식사업 성공 요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원가의 개념을 숙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갈비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장사가 잘 안되는 문제로 주방장과 주인이 크게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주방장과 주인 간에 큰 갈등이 생기고 나면 주방장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직을 하게 되고 주인은 또 새로운 주방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주방장은 계속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도 주인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아서 주인이 빨리 망하게 하기 위해 음식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갈비를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식당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의 시사점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서 원가를 관리하라 라고 하지 않고 원가의 개념을 숙지하라 이렇게 한 것은 원가는 관리 대상이기도 하지만 원가의 속성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외식사업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에 타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판매를 통해서 경제적 지위를 구현하는 모든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즉 메뉴라고 하는 상품은 취하는 사람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그 만족의 결과로 얻어지는 경제적 지위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즉 주방장의 주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원가를 높여서 주인에게 이윤을 적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갈비탕을 취하는 고객이 만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식당이 크게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초점이 되는 경제적 지위를 일부 고객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가를 외식 상품의 이윤 관리로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이것은 원가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박리담회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박리담회와 제가 말씀드리는 원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박리담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원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는 분명 외식 상품에 대한 코스트와 이윤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원가의 개념과 원가 계산, 또 원가를 통한 가격 결정, 그리고 원가 관리, 매출과 비용의 관계, 그리고 수익 지점, 이러한 원가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원가의 개념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되 이를 숙지하면서 지혜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외식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메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빌어서 원가를 단순하게 계산해서 메뉴 가격에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설명드리고 오늘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사업에서 주요 원가는 크게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와 각종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중이 서로 균형을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면서 재료비의 비중을 넘어서고 있는 추세인데, 메뉴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 원가를 계산할 때는 재료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판매되고 있는 메뉴의 원가가 적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을 분석하고 그 기간 동안에 구입된 식재료의 총액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식재료비 원가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메뉴의 식재료비의 목표 원가율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메뉴의 식재료비 원가율을 30% 또는 25%, 40%를 하겠다 이렇게 정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원가 비율은 메뉴의 종류라든가 또는 경쟁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뉴에 대한 식재료비 목표 원가가 정해지고 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가 계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원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가 계수는 분자에다가 상수 1을 고정시키고 분모에다가 목표 원가율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원가율이 25%라고 한다면 분자에는 1이 되고 분모에는 0.25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원가 계수가 4가 나오게 됩니다. 원가 계수가 정해지고 나면 판매하고자 하는 메뉴의 식재료비에다가 이것을 곱해주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출시할 신메뉴의 식재료비가 3,000원이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다가 4를 곱해주게 되면 12,000원이 바로 판매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데이터로 나온 12,000원의 판매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식재료비의 원가 비율은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식재료비의 원가율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다만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원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면, 메뉴가 대중적이고 식당의 인테리어나 임대료가 싼 식당이라고 한다면 약 30%에서 40% 정도의 원가율이 적정합니다. 반면에 임대료와 인테리어가 더 비싸게 들어가고 푼 난이도의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메뉴의 경우에는 약 30% 이하의 원가율이 적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원가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이것을 먼저 구해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구매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품질을 낮추지 않더라도 원가율은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시게 되면 원가율을 낮추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품질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게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고객의 불만으로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메뉴의 원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많이 알려진 잠언에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가를 관리할 때에 이 구절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식사업 성공 요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원가 개념을 숙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조리지식 채널에 오석태였습니다.